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분명히 인수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에 관련된 공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입찰 날짜는 5월 12일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고요. 2020 타경에 30321 됩니다. 자, 토지 면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뭐죠? 분명히 여기도 보니 밑에도 보니까 건물은 전부인데 토지는 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니까 전체는 299평 정도 되는데 이 경매 매각이 되는 것은 255.612평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건물은 130평, 131평 정도 됩니다. 자, 감정가 9억 3,400 그리고 최저가 3억 2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토지 감정 봅시다. 토지 감정이 약 3억 7천 정도 됩니다. 토지가 보니까 필지가 두 개입니다. 144-9번지, 8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4-9번지는 대지로서 212평에서 요 감정이 3억 4,700선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2번 144-8번지는 현재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 네, 도로니까 옆에 다른 그죠? 그 토지 소유주랑 같이 공유해서 이제 지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로 전체가 288제곱미터 중에서 그죠? 여기 이 물건의 소유자가 가진 것이 그러니까 288 중에 144, 2분의 1. 그래서 도로로 쓰이는 게 44.56평에서 2,3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분이다 이래도 염려할 건 없겠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건물들, 뭐 특히 공장들 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뭐 자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경매 초보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지분,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은 무조건 패스하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보통 이런 형태예요. 도로, 그죠? 도로니까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봅시다. 건물 감정이 5억 6,370만원 정도 됩니다. 사용 승인 2015년 9월이네요. 그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1층, 2층, 3층에서 다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을 제외하고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우리나라는 아직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 봅니다. 2014년 2월 18일 근저당 먼저 나옵니다. 근저당이 먼저 쑥 나왔어요. 자, 근저당 나왔으니까 여기가 토지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등기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2015년 3월 16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매매가 됐습니다. 그 다음 2019년 5월달 압류 들어오고 그 다음 2019년 7월달 근저당 또 있고 그 다음 경매가 중복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아까 뭐 사용 승인했었죠. 그리고 바로 소유권 보존 첫 등기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2019년 7월 10일 근저당 나옵니다. 자, 이 근저당 2019년 근저당 건물에서는 여기가 이제 근저당 먼저 나온 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근저당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레드의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공동으로 해서 근저당이 들어온 겁니다. 건물에 뭐 10억, 뭐 토지에 10억, 합해서 20억이 아니라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지 등기부에 보는 이 이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만 지금 있는 거죠. 자, 2014년 2월 달에 근저당이 나갔잖아요. 담보대출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되고 건물은 2015년 9월 달 1년 반 정도, 1년 7개월 지나서 그저 소유권 보존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죠? 여기 이천농협에서 근저당이 나갈 때는 건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토지등기부에서 말소기준 등기는 2014년 2월 18일에 농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고 건물에서는 뭐죠? 2019년 7월 10일에 주식회사 레드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가구 원룸이니까 임차인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임차인들, 이런 임차인들의 우리가 이제 대항력 여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토지가 아니라 건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건물의 담보물건 그러니까 2019년 7월 10일 근저당이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임차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들 보니까 말소기준 등기 2019년 7월 10일 아까 우리가 건물에서 찾았죠. 주식회사 레드의 근저당입니다. 요 날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날짜보다 다 여기 보니까 제일 밑에
201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입일이 빠르니까 말소기준 등기보다 다 빨라요. 보증금도 꽤 많아요. 쭉 있고요. 자, 그리고 임차인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임차인이 아까 앞 페이지에서 여기까지 201호까지 봤습니다. 자, 밑에 두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다 빨라요. 그죠? 자, 한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죠? 빨라요. 그러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 어떻게 됩니까? 배당을 못 받으면은 그죠?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을 못 받았다. 아니면은 배당 요구 자체를 안 했다. 그러면은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짝 신경을 써야 될 게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건물의 말소기준 등기 그리고는 토지의 말소기준 등기가 또 달랐어요. 게다가 토지의 근저당 설정이 될 때 건물이 없었어요. 그죠? 건물이 없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왜 이런 거를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는 저기는 꼭 등기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물이 있었느냐. 그죠? 완전히 완공이 안 돼도 건물의 형태를 갖췄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열어놨습니다. 자, 로드뷰를 열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우측에 보시는 요게 요 건물이거든요. 예, 지금 이거는 2019년 8월 기준입니다. 2019년 8월 기준의 로드뷰 요게 있고요. 그럼 과거에 아까 토지의 근저당 2000농협의 근저당이 2014년 2월이었습니다. 2014년 2월은 제가 볼 수가 없고 여기 2014년 11월 기준으로 로드뷰가 있더라고요. 로드뷰는 주기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찍어 놓는 거죠. 그죠? 그래, 뭐 날짜는 디테일하게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거죠. 제일 근접한 게 보니까 2014년 11월입니다. 자, 2014년 11월에도 보니까 1월에는 여기에 건물이 동일한 위치에 없습니다. 그죠? 네, 없어요. 네, 그 다행이에요. 그죠?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걸 볼 때 건물 등기는 이 사건이 예를 들면 2015년이잖아요. 9월달 아닙니까? 예, 2015년 9월달 이렇게 지금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기하고는 관계없이 건물이 실제로 있었다면 또 배당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보니까 다행히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없습니다. 자, 지금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배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자, 자, 여기서요. 건물 등기부로 다시 가서 자, 우리가 아까 감정이 9억 얼마죠. 근데 토지 감정이 뭐 3억 얼마, 그죠? 아니, 3억 얼마. 그리고 건물 감정이 5억 얼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고 나면 일정 금액, 그죠? 일정 금액의 낙찰가가 나오겠죠. 이 낙찰가를 가지고 건물 감정과 토지 감정의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다. 나눠 가지고는 뭐죠? 자, 토지는 토지 뭐대로 이제 먼저 배당을 하게 되고 건물은 건물 그 배당금 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토지 건물 이걸 이제 뭉뚱거려서 낙찰가를 가지고 선순위 뭐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부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근저당 2014년 2000농협 이렇게 되고 그리고는 또 그러면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나간다면 그 기준은 뭐예요? 하는 거죠. 그러면 2019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2019년 7월 10일 기준으로 그러면은 2019년 기준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임대차 보호법 그죠? 뭐 봅시다. 2018년 9월 18일부터에 해당하겠죠. 2019년이니까 자 2000시 같은 경우는 그 밖의 지역이 됩니다. 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700까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임차인들을 한번 볼까요?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위에 203호, 203호가 5천만 원이고 그 다음 쭉 내려가면은 303호 5천만 원이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 밑에 103호 4천만 원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낙찰가를 가지고 건물분, 토지분 나눠서 그 건물분 배당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먼저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어려워요. 자, 그러면 예상 배당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배당표는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자, 매각 대금 3억 2천 지금 최저가입니다. 최저가예요. 뭐 낙찰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자, 그리고 경매 비용이 480 얼마입니다. 실제 배당할 금액이 3억 1,550.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토지,
건물 이렇게 그 비율대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 가지고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이제 나갈 것이고, 그리고는 토지 분을 가지고 이천 농협이 가게 되고요. 요 순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고 있으면 나서 뭡니까? 남는 돈을 가지고 후순위 근저당권자,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하고 그리고 뭐 확정받은 그 임차인들, 그죠? 임차인들 그런 순서대로 해가지고는 이제 배당이 쭉 되게 되는데 배당할 게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뭐 세금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인수할 금액이 지금 대략 뭐 이렇게 봐도 뭐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얼마나 착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뭐 이것만 해도 지금 3억 6,600 얼마 3억 6,700선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불어나겠죠. 낙찰가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이제 이런 부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유찰이 거듭되고 있는 겁니다. 나름 이제 보통 이제 유찰이 많이 되면은 열심히들 보십니다. 그죠? 네. 경매 뭡니까? 이제 아주 경매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신축 이제 신권 중에서 막 찾습니다. 좋은 물건인지 막 찾고 있고. 근데 경매 하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찰 많이 된 것 중에서 그죠? 찾는 그런 게 있는데 유찰이 많이 됐다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토지가 이제 나대지인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되고 대출이 나가고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이 되고 그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 임차인 부분 배당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이런 건 또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는 이제 구독선을 봅니다. 여기 이제 뭐 전문가 멘트 의견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편인데요. 참고로 하시는 겁니다. 뭐 책임지고 저희가 뭐 해드리는 건 아니고 요 내용이 아주 조리 있게 잘 써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건은 토지의 근저당 설정 이후에 지상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1999년 7월 23일 99 다에 2532 판례입니다. 자, 다만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92다의 722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로드뷰로 그 당시에 있었겠냐 건물이 없었겠냐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뭔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제 머리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운 얘기 들으시느라고 머리 조금 아프시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 자, 제가 월요일 수요일 강의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뭐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